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37회 중급 해설 특강 2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문제풀이 해보셨죠? 26번부터 50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조선시대부터 해서 뒤로 현대사까지 뒤쪽 문제들 풀이합니다. 자, 바로 26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상인으로 옳은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땡땡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전국의 장시에서 활동한 상인인데 근데 조선 후기의 상인에서는 명칭을 구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하여튼 상인이 있어서 사상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이들은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를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찜이라고 하는 것보다 등찜이 좀 부피가 큰 거예요. 지게에다가 이렇게 짐을 짓는 게 등찜인 거고 보따리에다가 싸는 게 이제 보찜인데 보찜 장수를 보상이라고 불렀고요. 등찜 장수를 부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상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보부상이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객주, 여각하고 세트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객주는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건을 도매로 싸게 사가지고 다시 소매로 팔기도 하고 여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잠을 재워주는 숙박업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던 상인을 객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야?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지?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더 이상 세금으로 걷지 못하게 되자 왕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시장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왕실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이들이 바로 공인이었고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서울 즉 한양의 한강을 중심으로 장사를 했던 대표적인 사상이고요. 시전상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이들을 시전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아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사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의, 자 선조실록이에요. 선조 시기의 일이에요. 국가의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법이 있고 자 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뭐 있지? 전분 6등법. 세를 거둘 때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가 있다. 9등급 그러면 연분 9등법. 연분 9등. 자, 그런데 등급을 나누어 세를 내게 할 때 모두 하하를 따른다. 중이나 상이 있는 법을 알지 못하고 되풀이하여 답습하다 보니 마침내 일상적인 규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하고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하는 것을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다르게 하는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인조갑술련의 양전, 토지 측량을 한 뒤 해마다 풍흉을 보아 등급을 나누는 법을 혁파하고 없애버리고 경기 삼남 해서 관동은 모두 일결의 전세 사두를 징수하였다.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등급 나누지 않고 조사를 싹 했으니까 토지 1결당 무조건 전세 사두, 쌀을 4두씩 징수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조선 후기 조세개혁 중에서도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알면은 뭐 너무 쉽잖아. 조선 후기 세금개혁 그러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각각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노급제도가 없어진 건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관료전 지급한 거고 역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고려 초기에 나라 세울 때 공을 많이 세운 신하들한테 줬던 땅이 역분전이고요.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제도라는 거 알고 있죠.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관리의 등급을 나눠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그래서 전시과. 지계라고 하는 거 지금 가려졌는데 자, 가려졌는데 이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97년 광무개혁 때 토지조사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증명서, 근대적인 증명서를 발급한 게 지계였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 그은 소동 이후 정부 대책으로 오른 것은 경상도의 안핵사 박 교수가 아뢰기를 근본 진주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서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백낙신의 수탈로 사건이 일어났대요. 진주에서. 이 때문에 고을 인심이 들끓고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전에 듣지 못하던 반란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진주에서 이 백낙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 1862년 세도 정치 시기 진주 농민 봉기가 있고, 이 진주 농민 봉기를 신호탄으로 해서 삼남지방 전국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1862년에. 그 전체를 우리가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고 전국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정부가 야, 이게 삼정의 문란이 좀 심각하긴 한가 보네.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지만 사실은 별 성과는 없었다 그랬죠.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간단한 설명 갑니다. 흑창은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태조 왕건 때 실시를 한 건데 흑창이 나중에 이름이 의창으로 바뀝니다. 만권당은요. 원나라하고 성리학, 학문교류를 하기 위해서 원나라 수도에다가 고려왕인 충선왕이 설치한 독서기구, 학문교류기구예요. 동시전이라는 거는 모르는 친구들 많을 텐데 뭐냐면 신라시대에 지증왕 때 수도인 경주에만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동시라고 하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이 동시전이고요.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금난 정권. 이걸 폐지한 건 조선의 정조,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 그은 이 책으로 옳은 것은 이중환이 지은 이 책은 이중환 하면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생각나야 돼. 이중환 하니까 갑자기 책 이름이 떠오르네. 택리지 얘기예요. 택리지. 3인 총론, 8도 총론, 복과 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의 자연환경, 풍속, 인물 등을 자세히 수록을 했어요. 평안도는 인심이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뭐 자연환경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수록을 했어. 택리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정답은 1번. 중요한 책들이니까 좀 체크해 볼게요.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정리한 조선시대에 쓰여진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이 책은 너무 유명하잖아. 정약용이 쓴 지방관리, 목민관들의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쓴 정약용의 목민심서. 다음 반개수록은 중농학파 실학자였던 유형원이 쓴 일종의 백과사전 성격을 가진 책. 금석관록은 어떤 책이냐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진흥왕 순수비에 새겨진 비석의 글들을 해석해서 쓴 책이에요.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가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화가인 이 사람에 대해 알려줘. 이 사람은요. 양반들의 풍류, 부녀자의 생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림에 담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과 색채를 사용을 했고요. 해원 풍속 도첩에 여러 작품이 실려 있대요. 조선 후기 화가 중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주로 그렸던 게 여자들의 모습, 남녀의 사랑, 양반들의 모습을 그렸대요. 풍속화가 그럼 두 명이 있어요.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있는데 양반과 여자를 주로 그린 게 신윤복이고요. 그 다음에 김홍도는 주로 이제 일반 백성들, 서민들의 생활 모습, 뭐 대장간도 그리고 서당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린 게 바로 김홍도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바로 신윤복입니다. 신윤복의 작품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자, 첫 번째.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와의 최고봉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 유명한 그림이고요. 자, 그냥 밑으로 내려갈게요.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백성들의 생활 공간을 장식한 수많은 종류의 민화.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이가 춤을 추고 있네요. 제목은 무동, 김홍도의 수많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자가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남자가 있어요. 양반으로 보여요. 그리고 달이 어슴푸레하게 떠 있습니다. 달 아래에 정을 나누는 이들 월하정인. 이게 바로 신윤복의 그림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오늘 이분 정말 많이 등장한다 얘들아. 그치? 김정희. 비석도 해석해 추사체도 만들어냈어. 뭐 한 게 너무 많죠. 그림까지.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 김정희의 세한도.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안도에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 대우 때문이야. 또 관리들의 수탈도 극심했어. 그래서 몰락양반, 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거야. 평안도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
홍경래가 몰락한 양반이었죠. 홍경래가 일으킨 홍경래의 난 세도 정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나왔네요. 홍경래의 주도로 일어났고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한 게 아니라 정부군, 관군이 진압해서 끝났고요.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한 거잖아요. 미국하고 전쟁했던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이걸 계기로 척화비를 만들었죠. 서경에서 대위국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경은 평양. 저기서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었지? 묘청이 만들었었잖아, 얘들아. 1135년에 수도 옮기는 거 실패하고 나서 고려시대잖아요. 마지막, 보구간민과 척외양창의의 구호를 내세웠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일본 놈들과 양놈들을 배척하고 의병을 일으킨다. 이건 누구의 구호이냐? 동학 세력의 구호예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라서 혹시 사진을 보고 맞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51년 공주에서 태어났고 문과의 장원급제, 굉장히 똑똑했죠. 호조 참판까지 올랐는데 갑신정변에서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했고 결국은 피살당했대요.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켰지? 급진개화파. 일본을 등에 업고. 그럼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급진개화파, 그러면은 여러분 박영효, 홍영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 서광범도 있고 김옥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그렇죠? 피살당했대요. 박영규는 이때 피살을 안 당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알아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황준헌이 지은 조선책략을 조선에 소개하였다. 조선책략에서 보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했는데 조선에 이걸 소개한 사람은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에요. 아니죠? 평양 군민을 지휘하여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켰다. 미국배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킨 사람은 당시 평안감사로 있던 박교수. 박영효, 홍영식 등과 함께 급진개화파를 형성했다. 자, 박영효, 홍영식과 함께 급진개화파를 형성했다. 김옥균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자 했던 거 이인영의 서울 진공작전 1908년. 실패하죠. 아버지 상당해서. 다음,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했다. 이건 동학을 창시한 누구예요? 최재우가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33번. 가해에 해당하는 사진자료로 옳은 것은 폐하의 즉위식에 다녀왔다. 폐하께서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 황제가 되었음을 천지에 고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 해가 1897년이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겼다가 피신을 했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죠.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했을까 얘들아? 환구단.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 제사단인 환구대만 남아있는데 환구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곳. 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낯설죠. 일단 환구단의 모습은 정답은 1번이에요. 자세한 그 좀 잘 보이는 걸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자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영은문을 허물고 만들었던 독립문. 요건 좀 구분하기 쉽지. 그 다음에 이거 지금도 있잖아요. 명동에 가면 있는 명동성당.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이고 마지막으로 요걸 가장 몰랐을 텐데 이게 뭐냐면 한국사 고급에서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중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1902년에 지금의 서울의 도심가에 가면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 있거든요. 그 서대문 넘어가는 쪽 광화문에서 정동에 만들었던 독일 여성인 손탁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손탁이 만든 손탁 호텔입니다. 고급까지 도전할 친구들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 개화기의 서양식 건축물 할 때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주장했던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을사조약 전후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무장투쟁하지 않고 교육발전, 산업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보호하자 했던 단체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국계몽운동단체, 애국계몽단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요거 메모해 놓는 게 좋겠지? 대한자강회가 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쓴 요 단체들은요. 했던 일을 한 가지씩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뭐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요구, 뭐 반대 주장, 헌법 입헌 정치를 주장했고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 플러스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 신민회가 한 일은 아주 자세히 왜? 한 번 걸러 한 번씩 하는 거면 무조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신민회가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했어요. 자, 틀린 게 2번이니까 넘어가고 나머지부터 볼게요. 자,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했어요. 보안회, 일제 항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시켰어요. 대한자광회, 월보를 간행해서 계몽운동을 펼쳤어요. 자, 다 맞는 거죠. 단체들. 틀린 게 2번이에요. 왜 틀렸어요? 신간회랑 신민회를 많이 헷갈리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4년 활동하다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됐고 신간회가 만들어진 건 1927년이에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단체고 이들이 지원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시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일제강점기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기한을 정하여 구화폐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건 그러니까 구화폐는 옛날 화폐를 말하는 거야. 예전에 쓰던 조선 니네 나라에서 쓰던 백동화의 교환과 환수는 자 광무 9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광무 1년이 1897년이니까 여러분들 광무 9년이 몇 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백동화의 교환을 끝내는 기한은 만 1년 이상 탁지부 대신이 편의에 따라 정한다. 화폐를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화폐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 1905년에 일본인 메가타의 주도로 실시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화폐 손상된 거는 제대로 안 바꿔주죠.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일본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법령, 그러니까 1905년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거잖아. 은본위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화폐의 기준을 은과 맞추는 거야. 은본위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실시했고요. 화폐를 발행하는 전환국이 설치된 건 1883년.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전환국이 1883년 뭐가 몇 년?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대신에 전환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식 무기 만드는 기기창 이런 것들이 설립된 게 1880년대 초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83년이냐 2년이냐까진 몰라도. 다음, 한국중앙총상회가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죠. 외국인들의 어떤 상권 침략에 대해서 상권을 지키자 하고 상권수호 운동을 했던 건 1898년. 함경도에 관찰사였던 조병식이 일본으로 더 이상 곡식을 수출하지 않겠다. 반공령을 선포한 건 1889년.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이잖아요. 일본에게 진 빚을 우리가 갚자. 그러면 화폐정리사업 이후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밖에 없죠. 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가진 기구인데 1894년 갑오개혁회잖아요. 이때 설치가 됐고 신분제 폐지 등의 개혁안을 심의시키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갑오개혁의 내용인데 이런 게 이걸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라는 건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을 추진시키기 위한 기구라는 거죠. 갑오개혁하면 여러분들 무슨 기구 생각나요? 이거 궁극기무처. 2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죠. 그쵸? 궁극기무처. 정답은 4번. 나머지 기구들도 여러분들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자, 넘어가서 37번. 밑줄 그은 섬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섬의 풍광을 충분히 즐기는 우리는 영국 군인의 묘가 있는 역사공원을 찾아갔다. 1885년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이곳을 약 2년 동안 불법 점령을 하고 해밀턴 항으로 불렀다고 한다. 러시아가 조선으로 점점점 세력을 넓히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영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이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잖아요. 이게 1885년에 무슨 사건이야? 거문도 사건이잖아. 영국이 점령했던 사건.
그럼 다 금방 나오죠. 검은도 위치만 아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이름까지 나오네요. 정답은 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도록 할까요? 절반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복습할 거 있으면 복습 좀 하시고요. 자, 한숨 돌린 후에 다음 문제 38번 이어가겠습니다.